좀 현타 오지 않나요? 그 월급이 처음엔 좋았는데 12번 정도 받으면은 내 미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휴가도 시간이 있어도 내가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휴가를 가서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다니면 얼마나 사실 좋아요. 연봉 수준인데. 심지어 어떤 사례는 내가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전세를 주고 돈이 뭐 몇천만 원이 더 생겼다. 1억 8천에 2개월 뒤에 2억 5천에 전세를 놨어요. 2달 만에 통장에 6천만 원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세금 제하고. 그러면 그분은 한 단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PD님과 나와 있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거 답변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 직장 생활 하시다가 퇴사하시고 네. 엄청난 부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빠르게 뭔가 부를 이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엔 빨랐던 거지. 부동산은 절대 빠른 투자는 아니거든요. 특히 제가 하는 경매는 빠른 투자라고 하면 주식, 코인 이게 진짜 떡상하면은 뭐 며칠 만에 막 몇십 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부자 되는 거를 좀 조심하셔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멀리 보셔라. 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라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장인 치고 부자이신 분들은 그래도 뭐 부업을 하시거나 뭔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으신 분은 약간 부자 축에 속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신 질문은 이제 직장인 회사원으로서만 부자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임원직까지 달 수 있으면 돈이 많은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준비하라는 질문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지금 기억하기로 경매 공부 좀 하고 경매장에 뛰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었고 그 앞전 단계를 결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활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 결핍.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건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작점이 결핍, 뭔가 필요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럼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니까 결국은 사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투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쓰신 책 또는 어디 뭐 인터뷰에 나왔던 영상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여전히 책을 봤지만 여전히 결핍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고 하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강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 에너지, 가치 있는 사람들의 그 열기 그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고자 올해부터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챌린지, 졸업생분들을 위한 챌린지를 이제 무료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꼭 이제 수강생들을 모시고 법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원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다주택 자거든요. 다 투자자고 그 사람들이 법원에 와서 떨리는 눈빛으로 입찰을 하고 기다리고 그 표정을 보면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깨달아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 떠드는 건 항상 뭐 하락기에는 집을 사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법원에 가면은 다 투자하려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다른 세상 같은 느낌. 온라인 강의는 이제 정말 이제 정보 습득이고 오프라인은 그런 현장감 내가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다. 거기서부터 내가 바로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직장인이 경매를 하는 방법. 너무 회사에 속박돼 있으면 안 돼요. 제일 꿀은 뭐냐면 외근이 잦은 업무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외국계 기업처럼 뭔가 휴가 내고 칼퇴하는데 눈치를 안 보는 데면 좋고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외국계 기업에 반차 내고 휴가 내고 법원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보수적인 기업이면서 연봉도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런 데는 경매로 진짜 부를 쌓고 싶다면 이직을 하는 것 생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이직 시장이 좋지는 않겠지만 회사에 뭔가 비전이 있다면 뭐 계속 거기서 만드시면 되는 거지만 투자로 뭔가 만들기엔 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사실 그러니까 경매로 입찰장에 가기엔 좀 어렵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대리인 제도라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제도 같은 경우는 싸면 5만 원에서 지방 같은 데는 15만 원까지 이제 받고 수임을 해주시는 법무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매여 있는데 간절하게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럼 대리인 제도 이용해서 돈을 들더라도 5만 원, 10만 원 내더라도 경매로 싸게 받는 폭은 뭐 100만 원 단위는 아니잖아요.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을 싸게 받을 텐데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버는 돈이 훨씬 더 크니 몇십 배, 몇백 배로 크니까. 언제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네. 루틴?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이제 졸업생들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졸업생분들한테 이제 챌린지 미션으로 계속 졸업하고 나서도 드릴 거예요. 의무 참가는 아니고 월수금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물건 검색, 화목은 뭐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5일 동안은 손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평일에 임장을 얘기하지 않냐면 임장이라는 건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노크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퇴근하고 저녁 해진 다음에 가면 대부분 다 방어적으로 나오고 안 좋아합니다. 밤에 찾아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임장을 몰아서 하시고 평일 날 찾은 물건들을 모아서 같은 지역을 묶어서 토요일 날 이제 임장을 가는 거죠. 부동산들도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토요일은. 일요일은 쉬지만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시세 조사 그리고 입찰하는 방법까지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루틴을 짜서 움직이시면 되고 경매를 배우는 과정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5주짜리 저도 이제 교육을 하지만 5번 정도 한 하루에 3시간씩 교육을 들으면 경매의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되거든요. 뭐 저는 사실 특수물건까지 수업을 들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창시절에 수학을 배워도 기본적인 공식 이런 걸 배우고 거기서 파생되는 건 문제로 접하면서 거기서 이제 터득을 하잖아요. 문제를 보면서 그 디테일한 것들을 다 배워서 이론을 배워서 그걸 하진 않는단 말이죠. 기본적인 틀만 한 달 동안 배우시고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추가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 물건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네.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초였던 겨울쯤에 신입사원이 이제 갓 벗어난 만으로 1년이 된 시기에 이제 좀 PD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좀 현타 오지 않나요? 그 월급이 처음엔 좋았는데 12번 정도 받으면은 내 미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월급에서 뭐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뭐 연차가 쌓이면서 그리 내가 생각했던 뭔가 여유로운 삶,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 미래가 아무리 제가 외국계 뭐 이렇다지만 휴가도 시간이 있어도 내가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휴가를 가서도 행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남는 돈으로 뭔가 휴가를 가면 좋겠는데 빠듯할 것 같았어요. 애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그래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경매를 그중에서 왜 경매였냐? 돈이 없었어요. 투자금이 많지 않았고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도 있지만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예비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사면 내가 싸게 산 만큼 떨어지는 거는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점점 이제 매료되기 시작했죠. 그냥 뭐 이론, 뭐 근저당 뜻, 뭐 압류 뜻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시세가 얼마고 낙찰이 얼마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런 스토리들, 낙찰 사례들 여러 개를 보시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단순히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단위면 얼마나 사실 좋아요. 연봉 수준인데 심지어 어떤 사례는 내가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전세를 주고 돈이 뭐 몇천만 원이 더 생겼다. 1억 8천에 2개월 뒤에 2억 5천에 전세를 났어요. 2달 만에 통장에 6천만 원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세금 제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투자금이 최초에 3천만 원이었으면 9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 4천만 원이었으면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한 단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례들을 보면 아씨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첫 투자가 실패였나요? 성공이었나요? 저는 성공이었죠. 저 이제 수강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첫 투자를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안전한 걸로 대신 욕심을 좀 줄여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사례는 좀 극단적이어서 좀 제가 좋은 걸 가져왔지만 깨끗한 물건은 입찰자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싸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낙찰 받은 것도 그런 거였어요. 권리 분석이 문제가 전혀 없고 화곡동에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뭐 전세 수요, 월세 수요 풍부했고 시세보다 월등히 싸게 받기는 했어요. 기존 세입자 원래 살고 있던 분이랑 재계약을 해서 월세로 받았고 2년 뒤에 그 집이 이제 뭐 전세가 오르고 제가 싸게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기서도 5천만 원 정도가 생겨서 와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돈으로 뭐 처음에는 한 채밖에 살 수 없는 투자금이 있었다면 2년이 지나니까 그동안 돈도 모았고 하니까 뭐 3채, 4채 이렇게 사고 4채, 5채가 굴러가면서 2년 뒤에 또 다 같이 오른 걸 또 투자해서 얘네들이 자산을 사주는 거예요. 19채 몇 채 있다는 게 투자금을 모아서 산 게 아니라 자산이 굴러가면서 오른 거를 제가 허튼 데 쓰지 않고 재투자, 또 재투자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는 거지 그걸 돈 모아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채를 잘 받으니까 이게 되네?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뭐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고 물건 검색도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만족스럽게 됐고, 투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에는 항상 문제되는 집주인, 깡통전세 이런 게 나오니까 집주인들이 나쁜 사람으로 호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집주인분들은 되게 친절하고 여유로운 이제 집주인분들은 뭐 시세가 올라도 전세가 그냥 안 올려주고 더 사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제가 지금의 경장인이 있기까지 제가 뭐 벌써 퇴사한 지가 한 3년이 넘었는데 지금의 저를 미리 생각을 하고 퇴사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잘 살고 싶다는 건 어쨌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고 소수의 인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러려면 이제 남들이 안 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베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이런 노하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된 사람들,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부수입이 커지는 과정에서 퇴사를 했던 거죠. 결국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인 거죠. 그런 거 없이 내가 투자로만 내가 퇴사를 한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소득도 따지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소속된 회사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를 않아요. 심리적으로도 조급함이 안 생기려면 이거를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조급함이 생기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들어질 수 있죠, 삶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